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S&P 500에서 좀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사실 다시 한번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또다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고, 특히 전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거의 78% 상승했으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9%, 그리고 최근 이제 계속해서 젠슨왕 CEO가 이 새로운 미래 AI 중 하나고 또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이 자동차 분야는 전년 대비 102% 상승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이던스 역시도 이제 매출은 이제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이제 크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폭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나 시장에서 이번 예상치는 73.5였지만 또 75%라는 좀 기존의 예상치를 좀 원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은 아쉽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랙의 매출이 110억 달러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번에 실적 그래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 블랙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는 이번 블랙의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런칭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저, 구글, 그다음 아마존, OCI 모두 현재 이 블랙엘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이런 코어 위브 역시도 지금 10만 개의 GB200을 가지고 지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며 주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계속해서 이 블랙엘 사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 블랙엘은 지금 지난 딥시크 사태 이후 결국 중요해진 이 추론 시장에서 자신들은 이제 강하게 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자신들은 결코 이 추론 시장에서 뒤처진 제품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일단 이 기본적으로 블랙엘 기존 호퍼 시리즈 대비 최대 25배 높은 토큰 처리량과 20배 낮은 비용이 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자신들은 LLM뿐 아니라 이렇게 추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또한 이제 결국 이번 엔비디아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매출도 있지만 이 마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일단은 먼저 이 블랙엘 그동안 이제 호퍼와 관련된 전환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해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래 이걸 해결하는데 몇 달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회복했고, 또 앞으로 지금은 블랙엘이지만 나중에 블랙엘 울트라로 넘어갈 때는 더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랙엘 마진 바닥이 언제냐, 이제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블랙엘을 좀 신속하게 일단 생산을 먼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생산을 우선시함에 따라 마진이 일부 하락할 수 있지만 이후에 이렇게 70% 중반, 한 70% 중반이니까 한 75%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 회복이 예상이 되고, 특히 매출이 이번에 이미 110억 달러가 나왔지만 결국에 본격적인 매출 기여, 결국에 다음 1분기부터 매출 기여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블랙엘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컨퍼런스 콜 발언을 살펴보면은 이 딥시크와 관련된 영향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딥시크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워낙 좋은 영향을 줬는데, 결국 핵심적인 부분 이런 추론 AI, 리즈닝 AI를 확산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연산과 추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추론 연산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대비 100배 커질 것인데 자신들의 블랙엘이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이 블랙엘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론 클러스터보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추론이 시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추론 전용 클러스터보다는 이렇게 범용 AI 아키텍처 선호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는데, 일단 먼저 이 AI 스케일링은 크게 사전 훈련, 사후 훈련, 추론,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이 리즈닝 AI, 즉 이유 기반 AI 과정,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훈련과 그리고 추론이 자유롭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론 전용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 추론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환되면서 쓸 수 있는 이 자신들의 GPU가 더 좋다라고 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럼 ASIC과 GPU 간의 경쟁과 관련했을 때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이유로, ASIC은 기본적으로 이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자신들은 GPU 범용성이 높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범용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훈련과 추론 자유롭게 전환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AI 팩토리를 만들 때는 ROI 그리고 속도가 중요한데 결국 이 GPU가 이 ROI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될 것이라며 자신들이 여전히 더 큰 경쟁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엔비디아 고객 구성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부분이 매출의 50% 정도 차지하는데 앞으로는 기업들이 좀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별 AI 시장 더 커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이 자동차에서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혹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AI가 앞으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다양한 고객들이 구성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컨퍼런스 콜과 함께 주가는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컨퍼런스 콜 이제 실적 발표 당시 주가와 그리고 컨퍼런스 콜과 관련돼서 시작할 때까지 주가가 여기였는데 처음에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이렇게 좀 요동을 치다가 컨퍼런스 콜 시작 직전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조금씩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가 이제 소폭 시간 외에서는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CNBC에서는 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 바이사이드는 한 42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했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엔비디아 매출은 이 420억 달러보다는 좀 낮은 매출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정말로 420억 달러가 바이사이드의 매출이었다면은 아마 지금보다 주가가 더 크게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이 바이사이드 420억 달러는 조금 더 실제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투자 의견 아웃퍼폼 목표가 190달러를 제시하며 지금 블랙엘의 이런 유연한 아키텍처 및 추론 부분에서 우수한 성능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했고 TD코인 역시도 지금 데이터 사업에서의 전략적인 우위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며 목표가 175달러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제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와 관련된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또다시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4월 2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미 원래 이 기존 3월 4일에 이제 시행될 관세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4월 1일부터 또 다른 관세가 시작된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장관은 큰 거래는 4월 2일이지만 펜타닐 관련 관세는 3월 4일에 재평가될 것이라고 전하며 결국 관세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실제로 시행이 될지 여부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협상을 위한 하나의 무기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과연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지금 EU와 관련해서도 관세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지금 이제 EU에 대해 25% 관세 결정 내렸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EU는 미국을 망치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이고 자신 그것을 잘 해왔는데 특히나 이제 자동차와 농산물과 관련된 물건들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물품에 25% 관세하겠다고 전했으며 EU는 이와 관련해서 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계속해서 이 관세와 관련된 갈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 2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0년물 만기 이 국채 수익률 하락하면서 지금 지난 2024년 12월 10일에 최저치 수준인 4.284 수준으로 퍼센트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울프 리서치는 4.2%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며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특히 이제 어제 컨퍼런스 보드와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았지만 그래도 하루 지나서 지금은 좀 더 이제 신중해진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인 이 스테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급격한 침체의 징후는 그래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제 어제 있었던 이 소비 심리 지수는 안 좋게 나왔지만 소비 지수 심리와 그리고 실제 지출 사이에는 좀 괴리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이후부터 소비자 심리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비는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은 이제 살짝 제한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이 하워드 막스 이 오크트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업자죠.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싸지만 도망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나라 원 기존 양자 컴퓨터와 무엇이 다른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장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